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HTTP, 그 웹사이트를 일단 이제 막 만들 거예요. 웹 서버를 이제 구축하고, 이런 이제 홈페이지, 네이버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청을 하고 받은 거를 이렇게 뿌려주는 건데, 요거를 할 때, 뭐, HTTP 서버를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거를 이제 구현할 건데, 그거보다 이제 전 단계 이제 소켓 서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금 추진하는 거는 개발 학교잖아요. 그래서 뭐 애시당초 뭐 아주 전에는 라이트하게 딱 필요한 기능만 이제 했다고 하면 좀 개발자로서 알아야 될 어떤 기본적인 뭐 그런 가치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현업에 아니면 혹시 뭐 뭔가를 이제 자기가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 필요 없는 지식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좀 중요한 지식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랜선으로 이제 뭐 어디 장비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수신받는다 할 때 아직도 어디서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 뭐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통신 방식이 있지만 제일 합리적인 통신이 이 TCP 소켓 통신이 제일 합리적이에요. 데이터 양도 적고 안정적이고. 예. 뭐 이런 지식을 처음부터 뭐 그 네트워크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책 한 이만한 책으로 한 다섯 권이면 10권 정도를 다 읽어야지 되지만 우리가 뭐 로켓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기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거 아니고 내가 어디다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어떻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뭘로? 랜선 혹은 와이파이로.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적을 그렇게 갖자고요. 랜선으로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자. 랜선으로 데이터를 보내보자. 이런 정도만 이제 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고 뭐 단순한 채팅 기능이 들어간 채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좀 유치하지만 하여튼 두 랜 케이블이 랜 케이블 연결된 두 PC가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와 더불어 HTTP 서버 이전에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대체 네트워크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TCP 통신을 좀 알아야 되는데 TCP 통신이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사전적 정보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는지만 알지만 그 OSI 몇 개 층인지 뭐 이런 뭐 그런 지식은 잘 모른다는 거. 근데 뭐 현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 예, 일을 해보니까.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UDP와 TCP 두 가지가 있어요. UDP.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대부분 HTTP나 뭐 이런 뭐 웹사이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대부분은 다 TCP를 쓰고 UDP라는 것도 있어요. UDP는 뭐냐면은 요런 용도로 봐야 돼요. 용도. 이거를 이해하기 너무 힘들고 용도로 보면은 UDP는 이제 파이프를 연결을 해.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데이터를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한테 ABCD를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ABCD를 보내는데 뭐가 랜선이 좀 엉키고만 해가지고 ABC에서 비트가 꼬여가지고 ABDD가 됐는데 UDP는 그냥 그렇게 내보내요. 근데 TCP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유효한지 앞뒤 체크하고 뭐 하고 한 그런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양이 좀 많죠. UDP보다. UDP는 깨끗하게 진짜 보낸 데이터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처리해줘야 될 것들이 많아요. 뭐 이것저것 뭐 책섬이라고 하죠. CRC 뭐 그래가지고 요만큼 받고 뭐 지금까지 받은 데이터가 맞는지 뭐 드르륵 돌려가지고 뭐 그런 뭐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고 TCP는 그런 프로토콜 없이 내가 ABC를 보내면 진짜 ABC인 거야. 왜? 그 프로토콜 내가 ABCD를 잘 보냈다는 서로 간에 핸드쉐이크한 그 약속이 뭐가 프로토콜로 다 정의가 돼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TCP를 쓰고 UDP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CP 이제 소켓 서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서버가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지금 이미 다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디에 쓰는지 직접 만들어 보고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뭐야 뭐 이닛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디렉토리를 테스트 서버 소켓 서버라고 해두죠. 그리고 이걸로 열어가지고 지금 뭐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필요한 파일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파일이 뭐냐면 package.json이 먼저 필요해요. package.json만 이렇게 있고 요 이름만 뭐 서버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콘솔 창 열어가지고 package.json이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npm install, npm 쓰면 npm install, 그리고 저는 얀을 쓰니까 얀이라고만 딱 해주면 지금 여기에 지금 종속되어 있는 그 디펜던시들이 데브 디펜던시만 있네요. 그것들이 노드 모듈로 잘 이렇게 들어온다. 내가 쓸 것들이 이렇게 그냥 복사해도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복사 한번 해보세요. 복사를 여기까지 하는데 파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 안에 보면은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노드 모듈에 노드 모듈에 노드 모듈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양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훨씬 빠르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많이 연습해 봤으니까 뭐 필요한 파일들 뭐 요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카피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은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얘는 이제 닫아버리고 서버를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건 이제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import net from node에 net이라는 거를 써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켓 서버를 일단 생성 서버라는 인스턴스를 만드는데 net.create 서버가 되는 거죠. 서버. 그래서 여기에는 소켓이라는 애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누가 접속을 하잖아요. 접속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일단 누가 붙어보면은 알게 돼요. 누가 붙으면 여기 들어오는지. 근데 이렇게 한다고 이제 들어오냐? 그게 아니고 얘를 server.listen 뭘로 리슨하냐?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중요한 게 포트예요. 그러니까 IP와 포트를 가지고 있으면 어딘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집은 IP 포트가 다 막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일단은 로컬로 지금 테스트할 거다. 자기가 자기를 건드는 거는 열려 있죠, 항상. 물론 그것도 이제 뭐 방화벽에서 막을 수 있지만 저는 보통 이 번호는 0부터 뭐 몇만까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미 막혀 있는 포트들이 있어요. 막혀 있는 포트들 뭐 80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포트는 막혀 있으니까 그냥 피해가는 포트, 개발 포트로 3000 많이 쓰더라고요. 뭐 3000, 4000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3000번으로 서버를 열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만 해놓고 얀 대부를 해가지고 요 서버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뭐 된 게 없죠, 사실. 접속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통신이 사실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개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인데도 두 개를 하면 사람이 괜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 지금 이제 두 개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 소켓 클라이언트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탭탭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 또 열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클라이언트, 여기에는 이거 왜 안 되냐? 창 정리가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필요한 애들 이렇게 넣어주자고요. 페이, 이런 거. 노드 모듈스는 오래 걸려요. 그냥 다 카피해.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서는 얀만 해주면 예, 종속 의존성이 다 깔린다.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이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만들 건데, 클라이언트는 그럼 어떻게 만드냐? 클라이언트는 net.create connection, 연결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인자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옵션은 net. 이거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는데 포트가 3000인 건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은 그냥 연결을 해요. 연결하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여기서 클라이언트 일단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 리스너 요걸로 온 해서 무슨 이벤트를 만들까? 이거 뭐 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여기 이제 써놓은 거, 요게 이제 VS 코드 장점이죠. 레디가 됐을 때 이렇게 하면 나오죠. 보이드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럼 뭐 레디가 됐나 보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클라이언트.on 뭐 이렇게 계속 해도 되지만, 요거는 생략해도 되죠. 이렇게 on 하고 클로즈 됐을 때도 하나 놓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이닝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레디가 되고 또 뭐 있더라? 지금 클라이언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넥트가 되는 중인 것 같고, 이거는 에러 났을 때 왜 에러 났는지, 끊기는지 한번 보면 되죠. 에러는 얘가 아마 에러가 있을 거야. 아마 에러하고 하고 얘는 클로즈 되면 클로즈 됐다고. 예, 지금 서버는 켜진 상태죠. 3000번으로 켜져 있는 상태고, 얘를 이제 구동을 시키면 얀 데브에서 구동을 시키면 레디 하고,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크리에이트 커넥션을 만들자마자 여기 지금 접속을 한 거예요. 접속을 했고, 얘는 지금 레디가 됐다는 거고, 예, 이런 식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하고 나서 서버에서 얘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그러니까 두 개니까 헷갈린다니까. 일단 얘한테 보내고 받을 걸 고민해 봐야 되죠. 받는 거를 만들자고. 온하고 데이터예요, 무조건. 데이터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오냐? 데이터가 지난번에 버퍼 드디어 공부한 게 나오죠. 데이터는 버퍼 형태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콘솔로 D를 한번 찍어보면 버퍼인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지금 계속 문자열만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D.버퍼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toString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죠. 아직 얘가 보내는 게 없어, 근데. 그래서 얘도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버.얘처럼 여기서 오냐 아니라 이 소켓, 연결된 소켓마다의 이벤트 리스너를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얘랑 좀 비슷하게 요거를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뭐 레디 있나? 얘도 뭐 있나 보네. 아무튼 얘도 on 데이터, 얘도 뭐 똑같이 하지 뭐. 왜 고민해. 이렇게 하면은 둘 다 이제 서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지금 보내는 놈이 없는 거네. 접속할 때 뭔가 좀 보내줘야겠죠. 언제 보내냐? 연결하고 나서 레디가 됐을 때, 여기죠. 지금 에로 함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주면 레디가 된 거를 콘솔로 찍고, 자, 여기서 client.write라는 펑션이 있는 거죠. write라는 펑션에 뭐가 들어가요? 버퍼는 이제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뭐 유인트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는데, 사실 그냥 버퍼예요, 버퍼. 그래서 스트링으로 그러면 hello라고 써보면 여기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얘는 이제
제가 저장만 하면은 얘가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껐다 켜지면서 얘한테 다시 접속할 거니까. 자, 해보죠. 자, 레디 딱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쪽으로 데이터를 지금 보냈죠. 여기 온 데이터에 들어가서 제가 헬로라고 한 거는 버퍼로 바이트죠. 0x68, 0x65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들어갔고 물음표까지 해가지고 6바이트가 여기에 들어온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얘도 이제 받고 나서 응답해 줘야겠죠. 여기서 소켓을 라이트 하겠다. 대충 쓰자고요. 뭐가 되는지만 보자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얘는 이제 서버는 그냥 구동돼 있고 지금 서버가 이제 껐다 켜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저장을 했잖아요. 저장을 하면서 지금 연결이 돼 있었다고. 근데 요거 하나를 넣으면서 얘가 껐다 켜지면서 이 연결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클로스 연결이 끊겨버리니까 얘 입장에서는 연결이 클로즈 됐다고 해가 좀 클로즈가 떠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딱 저장을 누르면 내가 연결을 해서 먼저 헬로를 보내고 헬로를 받고 나서 라이트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니까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꺼버리면은 클로즈 돼버리죠. 얘는 에러가 나진 않네. 뭐 이런 것도 뭐 현상적이니까 뭐 직접 해보시면 되고 되게 생소한 건데 이거를 제가 왜 보여주냐면 일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그런 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TCP 소켓으로 서버랑 어떤 디지털 장비 간의 뭐 데이터 교환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손쉽게 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래도 뭐 C++이나 예전에는 그런 걸로 했으니까 그런 걸로 하면 아무래도 좀 복잡해지죠. 물론 이제 얘도 제한사항이 있어요. Node.js의 장점은 싱글 스레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논블로킹 싱글 스레드라는 게 얘네 테마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CPU 자원 중에 그 한 코어만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막 이렇게 많아지고 하면은 얘로 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많은 것들은 결국에는 C나 뭐 요새 러스트인가 뭐 있다던데 그런 걸로 메모리 핸들링을 좀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간단한 이제 통신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뭐 무슨 프린트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뭐 기기에서 날라오는 뭐 1초에 한 번씩 데이터가 날라온다거나 1초 이게 서버 열어놓고 여기서 1초에 한 번씩 이거 받으면 돼요. 리스닝 계속 되고 있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기기 입장에서는 IP랑 포트만 알면 여기 접속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보내고 주고 받을 수 있다. 자, 이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 이렇게 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근데 이런 걸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소켓 서버라는 게 뭔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소켓 서버는 그러니까 웹 서버 있죠. 웹 서버는 반대로 웹 서버는 이런 브라우저에서 얘처럼 이 브라우저가 이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예요. 이 브라우저가 여기에 접속한 다음 일련의 데이터들을 보내요. 나 누구고 뭐 했다. 그러면 이 서버는 뭘 해줘야 될까요? HTML 파일을 읽어가지고 여기로 보내주면은 그거를 브라우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는 HTTP 웹 서버를 이제 할 건데 그 전에 소켓 서버를 걔는 랩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항상 시작하고 요거를 이제 짬짬짬짬 올려놓은 게 웹서버고 그걸 또 짬짬짬짬 올려놓은 게 뭐 익스프레스나 뭐 이제 점점 그 레이어를 올라가는 거고 요게 그나마 노드에서 제일 기본적인 그러니까 제일 바닥에 있는 그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레이어 중에. 자, 그러면은
제가 웹서버로, 아니 웹으로 이 클라이언트 얘처럼, 소켓 클라이언트 얘처럼 여기에 접속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IP와 제 3000번으로 해놨죠. 요런 IP죠. 자, 그러면 제가 엔터를 치는 순간 접속하고 클로즈를 해줘야 되는데 클로즈는 안 해줘. 예. 지금 얘는 계속 커넥트하고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브라우저는 지금 이게 로딩 끝나야 되는데 로딩이 안 끝나요. 왜? 내가 뭔가 좀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니까는 계속 지금 커넥션을 유지한 상태로 서버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내줘, 보내줘. 난 뭘 보냈어. 이런 내용을 보냈대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버퍼로는 지금 뭐 387바이트, 한 400바이트 뭐 그런 걸 보냈고, 요거고, 버퍼고. 그 밑에 내용이 이제 실제 이제 브라우저가 보낸 문자열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get하고 나 get 요청을 했다. 예, 이런 웹서버에서 이제 요청하는 방법은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get이란 거 그냥 내용을 요청하는 거랑 그리고 HTTP 이 브라우저의 버전은 이거고 나 요 IP를 갖고 있고 IP 포트 뭔지 모르겠고 뭐 그리고 커넥션이 keep alive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하고 있겠다 살아있는 거를. 예전에는 keep alive 방식이 아니었어요 브라우저가. 왜냐면은 딱 연결하고 끊겼네 하고 여기 그럼 뭐라고 떠요 400 어쩌고 400이 아니지 그냥 뭐 다른 응답 없음 뭐 이게 빨리 떴는데 요새는 연결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 가지고 뭐 요새는 이렇더라고요. 아무튼 인시큐어고 어쩌고저쩌고 요런 내용을 자 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지금 OK 굿이라고 보냈는데 얘가 이렇게 보내고 나서 아무튼 간에 저는 OK 굿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OK 굿은 얘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보낼 때 뭐라고 보내야 될까요? 서버도 뭐 이런 문자열을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리스폰스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처리를 해주는 게 이제 다음에 배울 익스프레스나 뭐 이런 것들이 해주는 거예요. 왜 익스프레스는 나중에 해야지. 웹서버가 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순수하게 그런 거 없이 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죠. const 아무튼 이게 결국에는 리퀘스트잖아요. 리퀘스트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거를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파싱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const 뭐 리퀘스트 점 스플릿를 한다. 뭘로 해? 한 칸씩 띈 거. 그러면은 하나씩 이렇게 한번 보면 돼요. PS는 뭘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버 끊겼으니까 지금 얘 연결 없다고 해버린 거야. keep alive를 제가 끊어버렸잖아요. 다시 연결해버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까 get 요청해가지고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한 거 get 딱 그래서 이런 식으로 get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if ps 0가 무슨 소린지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거, 그걸 파스한다고 하는데, get이고, 그 다음에 http 뭐고, 이런 식으로 문자열 파스를 하는 게 누군가가 만들어 놨다고. 이거를 지금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로켓을 처음부터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씩 가져온 엔진을 어디서, 현대에서 만든 엔진, 뭐 어디, 누가 만든 엔진을 가져오고 누가 만든 연료통을 가져와야지. 연료통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도자기로 만들고 막 이렇지 않듯이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 놨고 그런 걸 하는 것들이 이제 서버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예. 아무튼 간에 이제 이건 예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한 김에 우리는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재밌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얘가
우리가 요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은, 자, 볼까요, 얘? node.js.org 보면은, 락이 걸려 있죠. 여기 봐가지고, 여기 보면은, 어디서 발급하고, 이렇게, HTTPS라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이 도메인 주소가. HTTP는 아까 제가 이렇게 한 건 HTTP죠, 지금. 여기 지금 생략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HTTP로 돼 있어요. HTTP는 이런 내용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어디야? 공공기관 이런 데가 진짜 무식한 게 뭐냐면, 진짜 참담한데 이런 식으로 보내요. 유저 아이디. 유저는 누구고, 그리고 end 한 다음에 패스워드는 진짜 이런 식으로 보내요, 옛날에. 이거 HTTP 이렇게 하면 안 가나? 갈 텐데 원래.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이런 걸 이제 이게 는이 아닌가? 헷갈린다, 오랜만에 해가지고. 뭐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봐요, 비밀번호랑 이거를 다 보는 그런 무식하게 옛날에 해놨었다고. 왜냐면 뭐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예전엔 뭐 그냥 잘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겟 요청에 넣는 것도 문제고, 뭐 정 안 되면 이제 포스트라는 또 메서드가 있어. 지금 겟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포스트 요청은 이제 데이터를 바디에다 넣어서 뭐 하는 건데, 뭐 그건 나중에 할 건데, 아무튼 간에 그런 내용을 해봤자 HTTP로 보내는 이상, 80 포트죠.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3000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인 거고, 80이면은 생략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걸 쓰냐? 바로 HTTPS라는 걸 쓰는 거예요. S. 이거는 암호화된 정보가 절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꼬고 꼬려고 해도 뭐 하려면 인간이 못 푸는 게 어디겠어. 아무튼 HTTPS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인증서 교환이랑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좀 이렇게 보내는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바이너리부터 이렇게 보면은 16이랑 03, 제가 그 아스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 아스키 테이블, 아스키라는 게 이제 문자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가 이제 우리가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냐 하면은 요 정도부터요. 20이 한 칸 띈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어 문자라고요. 이거 아닌가? 잘 나와 있는 거 없나? 좀 굳이 골라도 이런 걸 골랐어. 이거지. 그래서 데스 헥스로 보통 아는데, 20부터 이제 스페이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들어온 데이터가 헥스 16, 03, 01 이런 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들이 지금 막 껴있죠. 그러니까 얘를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일부 있는 애도 있긴 있지만 다 가려졌고, 요 버퍼의 내용을 to 스트링으로 한 게 지금 요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요런 뭐 이런. 그래서 HTTPS를 써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야. 구글이나 뭐나 요새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HTTPS를 안 쓰면은 그 사이트는 뭐 구글 검색에서 뭐 빼겠다, 뭐 네이버 검색에서 빼겠다, 이런 이유가 이 보안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소켓 서버를 함으로써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실제 어떤 데이터들이 일로 들어와서 내가 그런 것들을 잘 파스를 해서 그거에 맞는 요청에 대한 리스폰스, 응답을 주는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네트워크 개발자가 이제 되려고 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게 뭐 안 쓰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쓰이니까. 근데 누군가는 이 코드 정도만 해도, 예, 기기와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보내고 싶다, 초마다 뭐 보내는 프로그램 짜겠다, 요 정도면 끝납니다. 요 정도. 예, 몇 줄 안 되죠. 만약에 어디서 데이터를 받고 싶다, 요 정도. 진짜 뭐 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짜면 오히려 더 망해간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간단하게 짜면서도 노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이제 웹에서 브라우저가 하는 행위라는 건 이런 거구나. 연결해가지고 어떤 이 브라우저 정보 같은 것들을, 예, 정보 같은 것들을 보내주고, 여러 번 요청하나 보다, 이게. 봐요. 여러 번 요청하잖아. 한 번 요청하고, 또 뭐 요청하고 했나 본데, 뭐 잘 모르겠고,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아무튼, 요런 정보를 줘야지, 예, 저기 뭐야, 정보를 줘야지 얘가 그걸 해석하고, 브라우저한테 어떤 데이터를 줘서 그걸 뿌리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예, 대부분의 데이터가 그렇게 처리가 된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정도만 하면은 다 좀 어떤 느낌적인 것만 보라고 한 거예요. 느낌적인 거. 어차피, 예, 다음, 예, 웹서버 할 때 이런 것도 잊어도 되는 건데 이런 원리다. 예, 말이 계속 길어지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